자, 1페이지 14번. 자, 14번은 아까 제가 교재 안 적어드렸나 이거. 14번이 몇 페이지냐면 87페이지예요. 그것도 14번 안 적어드렸구나. 87페이지. 자, 보실게요. 여러분 이거죠. 뭐냐면 우리 이거예요. 이제 이자가 차입금의 이자가 이자 비용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게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함이라는 건 내가 지금 건물을 짓기 위해서 100만 원 얼마를 빌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자를 100만 원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 100만 원의 이자가 우리가 이제 해당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 성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죠. 왜냐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빌린 거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은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보니까 아직 건물이 완공이 안 됐어요. 그 말은 건설 중인 자산 처리하라 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4월 7일 날 일단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1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이렇게 분기 끊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가끔씩 출제하니까 대비하시고 자, 그다음에 15번 별표입니다. 여러분 예수금 문제 알고 계시죠? 예수금. 자고로 우리 소득세 배우셨다고 식대 비과세인가요? 이런 말 하시면 큰일 나요. 여긴 재무회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여러분 복습 좀. 우리 일용직 근로자 일당 뭐로 해요? 계정 과목 일용직 근로자 일당. 잡급. 그죠? 그다음에 우리 그 생산직 직원의 월급은 생산직원의 노동 대가는 임금, 맞죠? 임금. 500번 대 급여 안 뜨면 임금 쓰셔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본사 직원의 노동에 대한 대가는 급여. 그죠? 그리고 조심하실 게 최근에 상여금이라는 계정 과목 별도로 있어요. 혹시 상여금은 급여나 임금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상여금이란 계정 과목 쓰셔야지. 자, 그러면 여기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기획팀이니까 본사 부서죠? 기획. 그럼 여기에 있는 급여의 합계 332만 원은 급여.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여기 김사부가 내야 될 여기 있죠. 공제계가 4대 보험하고 소득세 합친 거잖아요. 요 35만 290원은 예수금이죠. 제3자가 내야 될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미리 징수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금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급여를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500번대 뜨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생산직이면 이걸 걸어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최근 시험은 급여라는 계정 과목이 500번대가 안 뜰 거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생산직이면 임금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지금은 800번대 급여죠? 800번대 급여가 총 332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주주한테 보고 총액으로. 그 다음에 대변의 예수금. 일단 징수할 때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50, 290.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 예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자, 16번은 제가 좀 너무 어렵게 했나, 이거?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표로 잘 안 줘요. 뭐냐면, 지금 영업부서에 4대 보험하고 근로소득세 납부했죠. 근데 실제 시험에 이렇게 냅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종업원 부담분을 납부한 건 예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걸 납부한 거잖아, 18만 원은. 맞죠? 그럼 종업원 부담분은 내가 원천 징수했던 걸 했었을 때 예수금 처리했던 걸 납부한 거니까 여기 종업원 부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예수금이 감소해야 돼, 18만 원이. 그죠? 예수금이 감소해야 되는데 그럼 회사 부담분은 회사 돈 직접 나가는 거죠. 4대 보험 반. 그죠? 그럼 여기 회사 부담분의 여기 있죠. 여기 회사 부담분 요 숫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는 비용이죠, 비용. 회사 돈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 비용. 근데 영업부서니까 800번대로 하라라는 뜻이고, 지금 계정 과목을 여기에서 복리후생비, 뭐 산재보험, 보험료 계정을 사용한다. 이거는 회사 부담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음, 넘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 있구나, 여기. 예. 그래서 차변에 세금과 공과 얘가 3만 원. 회사 부담만요. 그 다음에 장기 요양, 건강하고 장기 요양이 합치면 2만 원이죠? 아, 고용보험하고. 그럼 얘가 800번대 복리후생비구나. 복리후생비가 4만 원이죠? 그다음에 산재가 보험료니까 800번대 보험료 만 원.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걸 합쳐서 26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간 거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납부를 할 때 직원 부담분은 예수금의 감소고 회사 부담분만 회사 돈 나가는 거니까 그것만 비용이고.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주진 않고요. 어느 한 보험료 가지고만 줄 거예요. 아니면 소득세나.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여러분들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사채 배우셨지만 우리 사채는 반드시 액면가 써야 된다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액면가를 쓰는 두 개가 자본금하고 사채. 그죠? 그래서 사채는 중요한 게 액면가를 쓴다라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100만 원. 자, 근데 우리 시험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고 사채도 마찬가지고 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발행할 땐 투자를 받는 거고 사채를 발행하는 건 돈을 빌리는 거고요. 그거 할 때 사채 발행비, 신주 발행비를 던져줘요. 근데 이게 발행할 때는 돈이 들어오지만 사채 발행비나 신주 발행비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의 계정 과목을 동일하게 안 주는 경우가 제일 좀 짜증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여기 조심하실 게 이거 사채 발행 관련 법무사 수수료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 수수료 비용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이거. 이게 그냥 사채 발행하면서 쓴 거는요. 전부 다 그냥 사채 발행비라고 해요. 사채 발행할 때 법무사분의 검토 맡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는지, 운영자금 목적이니, 빚 갚을 목적이니, 아니면은 뭐 투자 목적이니 이런 것들 법무사분한테 사채 발행비라는 뜻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아까 신주 발행비도 신주 발행비랑 사채 발행비 똑같아요. 둘 다 주된 영업 활동은 아니니까 돈을 빌리기 위해서 120만 원 빌리기 위해서 30만 원 썼잖아요. 그래서 그냥 발행 금액에서 까요. 다만 지금은 직접 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 왜? 들어온 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고요. 120만, 그죠? 나간 건 현금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분계해서 차감할 수 있는 건 들어오고 나간 계정 과목이 똑같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오고 나간 계정 과목 다르면 퉁칠 수 없지. 그렇다고 이 사채를 최종적으로 90만 원에 발행했다라는 사실은 안 변해요.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요. 사채 발행 금액은 우리가 사채 발행이든 신주 발행이든 그 금액은 차감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차감한 금액에 발행한 걸로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120만 원에서 30만 원 뺀 금액에 발행한 거니까 90만 원에 최종적으로 발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100만 원짜리 사채를 최종적으로 1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뺀 금액에 발행한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인 발행된 거예요. 할인 발행. 그렇죠. 우리 사채 할인 발행됐을 때 계정과 뭐였어요? 그렇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채 발행이나 주식 발행 나오면 꼭 최종적으로 어떤 발행이 됐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떼워도 될까요? 이렇게. 음. 자, 그 다음, 잘 내는 편은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 사채는 좀 쉽게 내더라고요. 사채 발행비 없이. 자, 그 다음에 19번부터, 여러분, 19번부터 24번까지 별표예요. 아, 19번이에요. 20번부터 24번까지. 20번 잘 나오고요. 물론 19번 할 겁니다. 21번 잘 나오고, 22번 잘 나오고요. 23번 잘 나오고, 24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채 자본 수익이 나오는 애들이, 잘 나오는 애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자산은 워낙 페이지가 많다 보니까 나오는 범위가 좀 축소돼 있고.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높아심이 넣긴 했는데 중요성은 좀 떨어집니다. 요즘 맞는 편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대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퇴직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요? 기말에 임직원들이 퇴사할 때 줘야 될 퇴직금을 미리 비용하죠. 그죠? 왜냐하면 주주들한테 미리 퇴직금이 이 정도 발생했다라고 발생주에 따라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로 퇴직금을 줄 때는 비용 처리하지 않죠. 어떻게? 부채 쌓아둔 거 먼저 상기하잖아요. 상기. 그죠? 그래서 이 말인 즉슨 퇴직급여 충당 부채 내가 이미 그럴 줄 예상을 해가지고 그만큼 400만 원 넘게 쌓아뒀다라는 거예요. 쌓아뒀으니까 얘부터 이제 의무 다한 거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부터 빼야죠. 음. 그래서 5월 7일 날. 자, 그럼 차변에 퇴충 부채 깝니다. 의무 다 했으니까 400 깎고. 그 다음에 예수금이죠. 김철수가 내야 될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금. 그다음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근데 얘는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거의 낸 적이 없어요. 노파심에 한 거지. 예. 자, 얘보다 훨씬 중요한 건 퇴직연금제도예요. 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장 많이 틀리시는 게 기여형이 시험에 최근 들어서 영어로 내더라고요. 기여형은 DC형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 급여형은 DB형 나왔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회계 1급 때 분명히 하나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쓰고 하나는 퇴직급여 쓴다 이렇게 외우셨을 거거든요. 이거를 반대로 써요. 왜 반대로 쓰시냐면 그냥 외워서요. 여러분들이 외워야죠. 물론 외워야 되는데 요게 여러분들 이 이름 있잖아요. 이름. 이 이름이 누구 입장에서 정해져 있는 이름이냐면 이게 회사 입장이 아니라 임직원 입장에서 정해진 이름이에요. 임직원 입장에서. 근데 우리는 회사의 분계를 끊어요. 임직원 분계를 끊어요. 회사의 분계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뭐냐면 기여형 있죠. 기여형. 여러분 기여형은 뭐냐면 임직원이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임직원이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라 라는 뜻은 뭐냐면 누구의 연금계좌 잔액이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기여한 것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임직원의 계좌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만약에 네 퇴직연금 계좌 잔액이 늘면 그것만큼 다 찾아가면 되는 거고 혹시라도 퇴직연금 계좌 잔액이 줄면 그것만 찾아가. 이거예요. 기여형이. 그러면 퇴직연금 계좌가 임직원의 계좌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회사는 임직원의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고 있는 거니까 얘는 비용 처리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기여형이 퇴직급여가 되는 거예요. 아이오키? 반대로 확정급여형은요. 이건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확정퇴직급여형.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이 확정돼 있어. 확정돼 있다라는 건 종업원의 계좌가 안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누구 계좌가 움직인다라는 거? 법인 계좌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의 계좌에 퇴직연금을 넣게 되면은 종업원한테 계속 퇴직금 안 주고 있는 꼴이잖아요. 계속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퇴직금을 운용하기 위한 계좌에 넣는 거니 이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되는 거고. 아이오키?
표정 보니까 암기하면 되겠구만. 네, 그래서 암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아무튼 우리는 그러니까 기여형, 급여형은 임직원 입장에서 만들어진 말인데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 분계니까 임직원 계좌가 움직이면 임직원 계좌에 쏘는 거니까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고 임직원 계좌가 안 움직이면 이때는 회사 계좌에 넣는 거잖아요. 그때는 퇴직령 회사가 회사 계좌에 넣는 건 자산이지 그냥 예금하는 컨셉이건 퇴직연금 운용자산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21번은 뭐예요? 21번은 이자가 들어왔으니까 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잔고가 늘겠죠. 그만큼. 맞죠? 그리고 별도 언급 없으면 이자 수익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는 20번은 네 생산직이죠? 맞나? 제조부 직원이니까 500번대 퇴직급여 150만 원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아니면 출금 전표 끊으셔도 되겠죠, 여러분들. 혹시나.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아이고, 입금을 해놨네.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출금, 퇴직금 해도 상관없고요. 됐죠? 자, 근데 21번은 방금 설명했지만 5월 9일째. 퇴직연금 운용자산 잔고가 불어나겠죠, 여러분들. 요게 30. 대변에 연금. 없구나. 없으면 여기에 이자 수익 적으시면 됩니다. 가끔씩 대변에 이거 검색할 때 퇴직연금 운용수익이 검색될 때 있거든요. 퇴직연금 운용수익.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만약에 검색이 되면. 네, 대부분 그냥 금융기관 쪽에서의 수익은 그냥 이자 수익 처리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넘어가도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입니다. 외환회계는 우리 시험에 출제 많이 하죠, 여러분들? 외환회계는 반드시 대비. 예. 자, 복습 좀 해볼게요. 우리 외환회계가 단기 중에는 내가 외화 채권을 회수하거나 외화 채무를 상환하죠. 그럼 그때는 실현된 거니까 외환차익, 외환차손을 씁니다. 그렇죠. 근데 12월 31일 날은 외화 채권 가지고 있고 외화 채권하고 채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외화 채권 채무를 기말의 환율로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해야죠. 평가하는 건 환산? 그렇죠. 환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은 기말에 쓰는 거고요. 그래서 계정과목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계정과목도 다르게 쓰시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얘는 5월 11일이니까 외환차 손 또는 차익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환산 쓰시면 안 돼요. 기말입니다. 기말. 자, 그러면 우리가 장부에는 외상 있죠. 외상 매입금이 50만 달러 곱하기 1,100원으로 기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외상 매입금은. 근데 내가 상환할 때는 50만 달러에 대해서 달러당 1,000원으로 상환했대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손해? 상환,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환율이 떨어져 갚을 때 이득이지, 그죠? 갚을 때 환율 떨어지면 아싸 개이득 이거죠, 여러분들? 채권은 받는 놈이니까 환율 떨어지면 손해고. 그죠? 그래서 이건 외환 차익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 11일 날. 사변에 외상매금 까죠? 채무니까 제임스. 아마 계산하시면 5억 5천일 거예요, 아마. 그죠?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 얘는 50만 달러에 1,000원 곱하신 거 하면 5억일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러면 채무는 5억 5천짜리 채무를 갚는데 돈은 5억만 나갔잖아요. 그러면 채무 면제기래. 죄송해요. 외환 차익. 면제 아닙니다, 이거. 외환 차익. 이렇게 환산 이익 쓰시면 틀려요. 평가하는 겁니다요. 넘어가도 되겠죠? 외환 쪽은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자, 이제, 페이지 안 적어드렸지. 맞죠. 자, 페이지는요, 자고로 19번 127페이지고, 20번 127페이지고, 21번 128페이지고, 22번 153페이지. 이렇게. 아까 페이지 안 적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니까 꼭 복습하세요, 여러분들. 이론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23번 해볼게요. 23번이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제일 더러운 문제예요. 자, 보면은요.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되죠. 일단 해석하면 문제 보셨으니까 주식을 발행했잖아요. 그럼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만큼 자본금이 들죠. 그럼 발행 주식은 10,000주고요. 한 주당 액면가는 5,000원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자본금은 아마 5천만 원이 증가할 겁니다. 맞죠? 이렇게.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신주 발행과 관련해서 발생한 총비용 이게 뭐예요? 신주 발행비 얘기하는 거 신주 발행비. 그죠? 우리 원래 신주 발행비는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행가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신주 발행비는 당좌예금으로 나갔대요. 그럼 들어오고 나간 계정 과목이 다르게 내는 게 제일 그지 같은 문제 진짜로. 이거는 은근 내요 여러분 시험에. 그럼 어떻게 할 수? 발행가액에서 직접 딸 수는 없지. 분기 끊을 때만큼은. 들어오고 나가는 계정 과목이 다르니까. 맞죠? 다만 우리가 발행가액에서 신주 발행비를 차감한 금액에 최종적으로 발행됐다라는 사실은 안 변해요. 그렇죠? 그럼 해보면 일단 보통예금 통장에는 우리가 만주 곱하기 한 주당 5,500원으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하면 5,500만 원이 들어오는 거고. 원래 신주 발행비는 보통예금에서 까야 되는데 지금은 당좌예금 지급했으니까 당좌라고 할게요. 당좌예금에서 200이란다. 300만 원이 까지죠? 그죠? 그러면 이게 변해요? 안 변한다니까. 최종적으로 5,200에 발행됐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매각 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럼 분계에서의 차감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처분한 거, 매각하거나 그렇게 발행한 것을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최종적으로 5,200에 발행한 거잖아요. 그죠? 5,200에 발해서 자본금 5천만 원짜리 주식을 최종적으로 5,500에서 300을 뺀 5,200에 발행한 거죠. 그죠? 그럼 계정 과목은 200만 원만큼 원래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0만 원 떠야 돼, 원래는. 맞죠? 200만 원이 떠야 되는데 지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60만 원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 둘 상계해야 되죠. 상계하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은 140만 원만 나와야 되는 거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0이 돼야지. 그렇죠?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태생이니까 주식 할인을 할게 그냥. 얘는 대변으로 까야죠. 이렇게 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0이 된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럼 나머지 주식 발행 나머지 주식 발행 초과금 있잖아요. 얘를 140만 원 나오는 정상이죠. 그럼 나머지 비어있는 금액이 140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게 제일 더러운 문제예요.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난이도가 상급의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풀게끔 하면 당연히 상, 중, 하가 다 대비가 돼요. 근데 하루 한 문제를 만들어 버리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 대비할 수가 없어요. 알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양해죠. 무조건 이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 네. 그렇다고 제 입장에서 상, 중, 하를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진도를 못 나가. 원가에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양해 좀. 이렇게 끊고 할게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기 주식 처분 이익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서로 간에 상계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그럼 자기 주식은 우리가 차변태생이니까 날릴 때 대변으로요. 300. 그리고 현금 500 들어왔으니까 여기까지 하면 원래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200만 원이 떠야 돼요. 맞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50만 원 이미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원래 200만 원 뜨는 상황인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50만 원 있으니까 얘부터 먼저 없애야 되겠죠. 그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차변태생이니까 대변으로 날리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셨어요? 그럼 나머지만 어떻게? 자기 주식 처분이익 적으면 알아서 이 둘이 퉁쳐지면 처분이익은 150만 원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분계에서 상계한다라는 건 다 적으란 뜻이에요. 정말 퉁 쳐가지고 처분이 150 이렇게 적는 분들 그러지 마, 제발. 알죠? 계정과 다 끊어야 돼요. 그래서 요 분계가 처분 손실 잔액 0 만들고 나머지 퉁치면 처분이 150만 원 나오는 분계 끊으세요라는 뜻이에요. 알죠? 이렇게 예. 넘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번은 제가 페이지를 안 적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이런 문제를 내요. 이 문제는 뭐냐면 그냥 조합하는 문제예요. 조합하는 문제. 뭐냐면 여기 계정 과목이 다 써있죠. 제가 밑줄 좀 치면서 할게요. 똑같아요. 숫자를 뭐냐면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100만 원을 납부했으니까 미지급 세금 줄이면 됩니다. 부채죠? 줄이고. 근데 가산세는 여기 세금과 공과판이래요. 이거 적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인데 조심하실 게 카드 수수료가 결제 대금의 1%잖아요. 그럼 결제 대금이 105만 원일걸요? 맞죠? 왜 100만 원에다가 가산세까지 내니까 105만 원의 1%가 수수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카드로 긁은 총액은 얼마예요? 100만 원에 5만 원에 다시 여기에 1% 곱한 것까지 내가 카드로 긁은 거잖아요. 그럼 미지급금을 처리할 거면 그 다 더한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해석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돼요. 가끔 진짜로. 여기다가 그래서 이거예요. 그냥 10월 15일 날 차변에 미지급 세금 100만 원 까고 그다음에 가산세 세금과 공과 판 5만 원 적고 이거잖아요. 요거에 1%가 수수료 나갔으니까 그렇죠. 수수료 비용 1,500원일 겁니다. 맞죠? 요거를 카드로 결제하니까 네가 외상으로 네가 채무가 있는 건 요 106만 500원? 106만 500원이다라는 거예요. 대변에 미지금 잡아야지. 재고자산 매입한 거 아니니까. 그죠? 대신에 카드 회사 걸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카드 회사, 국민카드.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정 페이지가 아니라 자료 해석해서 집어넣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냥. 근데 이 문제 은근히 내요. 막 1년에 한 번씩 내더라고요, 꼭. 그렇죠? 최근 문제도 있고, 실제. 되셨어요? 자, 오늘은 숙제는 없어. 자본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숙제는 없어요. 네. 대신에